중간고사 언제 치는지 모르지. 저희 7월 첫째 주에 치는 거 같은데. 어? 7월 첫째 주에 치는 거 같은데. 아니 2학기 2학기요? 어. 그거는 모르겠어. 기말고사는 수능 끝나고 치는데. 자, 그 다음에 내 교재에 있는 건 다 풀었죠? 자 봅시다. 다시 교재 봅시다. 이게 근데 마지막 단원이 아니지. 마지막 단인가? 마지막 단 맞네? 근데 왜 내가 5-1이라고 5-2가 그게 있구나. 자, 사회 변동은 여기 내용은 별로 볼 거 없어. 이번에 서울하고 내신에서는 이상하게 그 사회 운동 그거를 문제를 막 냈던데. 근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 수준이라. 자, 지스 1에 사회 변동의 의미가 틀려. 사회가 변동한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니네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 농업사회에 태어나서 산업사회를 사셨고 산업사회에 대부분 돌아가셨지. 정보사회가 된 거가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이런 게 90년대 뭐 이렇게 되거든. 90년대 중반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이런 거는 뭐 2000년대 와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그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나는 산업사회에 태어나서 정보사회를 지금 막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니네는 그냥 정보사회에 태어나서 정보사회에서, 그러니까 니네 변화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엄청나게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 그거야. 그래서 의미와 특징 그건 읽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사회변동 요인과 사례, 과학기술 발달해서 그렇다, 가치관이 변화해서 그렇다, 인구구조가 변동해서 그렇다, 새로운 문화사가 등장해서 그렇다, 집단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죠. 특히 그 집단 갈등에서 성차별에 대해서 여성들이 저항하다 보니까 호주제 폐지라는 게, 호주제 얘기했었지?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새는 페미니즘 운동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읽어보면 되고, 테마 2. 자, 사회변동을 설명한 이론에 변동의 방향에 따라와 구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보면 진화론과 순환론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진화론은 뭐냐면 사회가 후진 사회에서 선진 사회로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을 무조건 발전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방향이야. 그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후진 사회는 이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겠지. 근데 얘 가면은 이제 복잡해지겠지. 그죠? 근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발전한다라고 보기 좋은데, 예상하기가 이제 쉬운데, 문제는 얘는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식민지를 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그러니까 멕시코 밑으로 가면 전부 다 카톨릭 있잖아. 그 다음에 언어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쓰잖아. 그게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니네 종교는 쟤네들 종교가 없었을까? 있었겠지. 샤머니즘, 우리나라 샤머니즘 비슷한 게 있었겠지. 실제로 내가 잘은 모르는데 자메이카에 가면 부두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거의 없단 말이야. 왜? 니네 종교는 미신이야. 자기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천주교 오래됐으니까 이제 교단이 돼 있고 교리가 성립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게 고등 종교야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나도 성당을 다니지만 과연
무당은 미신일까?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나오긴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맞아.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지. 네. 그래. 그러네. 근데 나는 원래 전작가 전공이라서 그 과학을 했잖아. 그래서 안 믿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네 거를 갖다가 다 심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제국주의 즉 식민지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 사회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순환론은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성장하다가 쇠퇴했다가 망했다가 다시 또 나오고. 그거 중국 역사 보면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구나. 근데 근데 우리나라 그치, 쇠퇴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로마가 멸망한다든지 이런 것들 됐나?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나? 네. 자,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거가 나올 거고. 진화론에서 사회 변동은 뭐야? 그러면 한 방에 보니까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 변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게 진보와 발전이다. 그래서 단순한 원시 생명체가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한 것 같이 사회도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하고 진화된 사회로 발전하고 형식에다가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장점은 사회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비판은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더라. 그 다음에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진 않는다. 그 다양한 경로의 사회변동 양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저기 일본이 한참 잘 나가다가 우리나라한테 지금은 1인당 GDP가 추월당했잖아. 그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쟤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동차 기술처럼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쟤네 못 따라가는 거 알아? 그래요? 일본 차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내가 타본 적은 없지만, 근데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성능이 좋대요. 그런데 쟤네가 IT 쪽은 못 따라오잖아.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스마트화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지. 그런 아직도 팩시밀리 쓰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종의 아까 퇴보는 아니겠지만 발전은 못 하고 있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회가 퇴보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저기 한때는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얘네 전 세계 식민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없잖아. 그리고 일장이 얘네 아니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자, 일본 차 나온 김에. 그래서 일본 차가 아직도 옛날 기름 쓰는 차는 뒷다 좋은 거 알아? 근데 뭐를 못 따라가? 전기차. 전기차는 아직, 그러니까 한국도 못 따라와. 참.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 중고차 파는 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중고차 잘 팔린대. 동남아 이런 데서. 엄청 잘 팔린대. 근데 가격이 싸고 성능은 좋고. 근데 쟤네가 전기차를 이렇게 아직 인프라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고차를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가격에 팔린대. 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이 근대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으로 발전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다음에 순환론에서 사회는 시간 흐름에 따라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 그다음에 여기서 성장하겠지? 그랬다가 쇠퇴, 그다음에 소멸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사회는 단선적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쇠퇴, 소멸한 운명을 지었다고 보고 형식으로는 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자, 장점은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고 앞으로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순환론이 전제하는 순환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기에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혁명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막 진보하는 그 시간 있잖아. 이런 걸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논하지는 못하고 역사적 과정에서 각 국가의 생성과 쇠퇴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 내부 갈등이나 전쟁 등에 의해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를 예를 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화론의 논쟁점이 뭐냐? 진화론은 몇 가지 주요한 논쟁점을 내포한다. 첫째, 사회변동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변동이란 여러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사회에서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구 사회가 밟아왔던 저 변동의 과정이 반드시 최선의 것은 아니며 또 다른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둘째, 사회변동이 반드시 진보를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구 사회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비서구 사회보다 진보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비서구 사회에 비해 비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나지 못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순환론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은 사회나 문명이 성장과 쇠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설명한다. 인류 역사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진화론적 관념을 부정하고 사회 변화나 문명 현상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보는 게 순환론이다. 그런데 순환론은 역사 과정을 단선적 진화 과정을 보지 않고 반복적인 순환 과정을 봄으로써 숙명과 같은 불가사의한 힘을 너무 강조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순환론은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유용하다. 하나 앞으로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엔 적합하지 않으며 단기적 사회변동을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 자, 갈등론은 뭐였지? 사회를 때려 엎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사회 변동에 대해서 긍정인 거고, 기능론은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인 게 정당한 거지. 그래서 사회 변동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변동했다가 다시 균형을 찾는다 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변동이 있는 거는 병적인 현상, 병리 현상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기능론. 사회는 수많은 부분들이 각각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 뭘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안정을 유지한다. 사회 변동은 사회 부분이나 전체가 마찰을 극복하고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이란 말은 뭐냐면 천천히라는 얘기야. 그런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유리하고 급진적 사회 변동 설명에 곤란하다. 갈등론은 사회를 경제적 뷰나 정치적 권력, 사회적 명예 등 희소 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려는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투쟁의 장으로 보고, 그래서 불공평한 자원 배분으로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갖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동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 질서 이면에 숨어 있는 모순과 갈등을 통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사회 변동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문제점이 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사회운동. 이거 뭔지 알지? 그 밑에 얘만 봐봐. 노동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반전평화운동.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뭔지 알지, 이거? 네.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사회운동의 유형을 봐봐. 근데 얘가 중요한 거야. 뭐라냐면 선지라 선지.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게 어느 거에 해당하느냐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복고적, 반동적 이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형으로 돌아가는 거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럼 신나치주의 운동은 뭐냐면 예를 들어놓은 게 신나치주의인데 얘는 뭐냐면 독일에서 나치주의를 옹호하는 애들이 나온 거야. 근데 나치주의가 뭐냐? 한번 어. 월사상.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 유럽이 이제 EU잖아. 근데 난민들을 독일이 많이 받아들여요.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근데 원래 독일에 있던 애들 입장에서는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만약에 일을 하고 그러면 일단 우리 일자리가 뺏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를 독일은 사회복지가 되게 잘 돼 있잖아. 이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하겠다 이런 애들이 나온 거 실제로 있는 거야 이게. 영국은 더 나아가서 그래서 EU에서 탈퇴해버렸잖아. 그게 브렉시트지. 그런 게 이제 복고적 인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개엄한 거는 이 대표적인 요거예요. 오케이? 실패했지만 야 만약에 성공했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죽겠지. 내가 그날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 운동,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이미 일어난 변화에 저항하려는 거다. 그래서 구한말의 위정척사. 이 위정척사도 사실은 복고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정척사 뭔지 알지? 자, 그 다음에 개혁주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대한 개혁을 추구한 거다. 그러니까 갈등로에서 사회를 때려 엎지는 않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형제 폐지 운동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급진적 혁명운동. 현재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을 예를 들 수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번, 4번 합쳐서 이제 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되지. 왜냐면 자본주의 체제를 때려 엎자라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급진적인 당이 노동당이라는 당이 있어. 근데 그 당조차도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뭐 녹색당, 기본소당 얘는 뭐 당연 녹색당은 그냥 진짜로 환경운동 쪽이야.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 이 개혁주의 운동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진보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쪽은 통일운동 계열이랑,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건 기본소득당 뭐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게 뭐 체제를 뒤집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자, 118조. 이거 웃기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복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빨갱이 좌파 막 이렇게 가잖아. 웃기는 건 박근혜가 그거 노령연금 공약으로 당선했다고 얘기했지. 그게 그 전에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 했나? 국민승리 21에서 했나? 하여튼 뭐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정당이 있었어. 걔네들이 낼 때는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전국민 건강보험 이런 거 있잖아. 그거가 된 게 실제 얼마 안 됐거든? 전국민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거 된 게 그때 내 기억은 김대중 대통령도 알고 있어. 근데 그때도 그거 빨갱이라고 했어. 웃기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어를 잘 모르고 하는 건데 좌파 우파는 너 나랑 사귀어서 안 했지?
원래 시민혁명 때, 프랑스 혁명 때 의회에서 좌측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코뱅당이라고 있어요. 얘가 급진적이야. 왕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루이 16세 처형한 데가 얘네들이거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용주당이 이게 얘네들이 좀 온건파야. 그 왕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게 좌우에서 좌파 우파가 된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요새 얘기하는 좌파라고 하는 거는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거든. 그 마르크스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 주장하는데 아무도 없어 이거. 마르크스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 웃기는 게. 자, 그다음에 111번에 자료는 사회변동을 보는 관점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건 공통점인 거지. 그리고 차이점이 가하고 그 밑에 있는 사회가 퇴보하는 소멸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 그럼 B가 뭐란 얘기야? B가 순환론인 거지. 그럼 A가 진화론인 거지. 됐나? 그러면 A는 사회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B. 그 다음에 A는 과거의 사회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B. B는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가 더 복잡하게 구현한다. A. B는 서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사회변동이 곧 발전이나 진보를 의미한다 하면 진화론의 관점 맞지? 그러니까 적절하다.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162번에 가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주장하는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그럼 가가 진화론이고 나가 순환론이잖아. 그러면 가는 사회변동에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거 맞지?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가는 나와 달리 미래 사회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거 나.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가나 모두 특정까지 지속적인 저발전 상태. 저발전에서 설명하는 거는 가가 돼야 되죠. 그럼 쭉 몇 개 안 되는데 한, 둘, 셋, 넷, 5문제 전부 다 지나는 순환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0쪽. 잠깐만. 161번에 5, 2번에 1. 오케이. 자, 현대사회 변화와 전지구 수준의 문제에서 테마 1의 세계화. 세계화 뭔지 알지? 근데 나한테 세계화를 설명하라고 하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5만 나라의 제품이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들이나 뭐 다른 나라 제품이 들어와 있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보화. 자, 얘가 중요한데, 별표 3개니까 해마다 나온다는 얘기고, 출제되는 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거. 그래서 뭐를 보면 되냐면, 그 126쪽에 171번 봐봐. 요런 문제 본 적 있지? 네. 요거야. 근데 거기 다 그런 문제야. 자, 다시 앞으로 들어오세요. 자, 정보화가 되면 뭐로 돈을 버느냐? 이거 개척인호 할 때 잠깐 했었지 이거. 지식과 정보. 그러면 우리 한국지리 가면 그 4차 산업까지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1차 산업이 농업, 임업, 서비스업이잖아. 농업, 임업, 그다음에 2차 산업이 광업하고 제조업이야. 근데 광업은 왜 2차 산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원료를 만드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일반 서비스. 근데 4차 산업이 지식 서비스업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 3차, 4차 산업이 발달한 사회가 정보화로 인해서 된다는 거지. 오케이.
특히 이제 4차 산업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정보화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부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인간의 주요 활동이 무슨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 그러면서 특징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원천은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고, 즉, 지식과 정보로 돈을 번다는 얘기고, 재택근무 확산해서 가정과 직장의 통합이 확대된다. 그럼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직장과의 결합 정도라고 할 때, 혹은 일터와의 결합 정도 할 때, 농업은 되게 각각 집 근처에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정보사회는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산업사회가 딥다 멀어요. 즉, 출퇴근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응. 자, 그 다음에 대면 접촉이 감소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는 양상이 증가한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니네 코로나 때 그 수업 줌으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이 향상된다. 그거 핸드폰으로 URL 받을 수 있는 거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타협관련제하고, 그 다음에 쌍방향 통신매체 발달해서 의사결정의 분권항이 강화된다. 이거 관료자 할 때도 했었구나. 문제점은 뭐로 인해서 경제 불편이 심화되느냐? 정보 격차예요.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혹은 나중에는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 그 다음에 요새는 컴퓨터가 사실 똑같이 돼서 그런데, 내가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강의 처음 할 때 두 번째 웅기라고 해서 거기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애가 있었어. 그러면 학원에서 그런 숙제는 안 하지만 학교에서 내는 숙제 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걸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유가 이제 그때만 해도 컴퓨터 가격이 비쌌거든.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이제 인터넷을 쓰면은 무한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근데 걔는 PC방 가야 되는 거야. 그 정보 양은 되게 조금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금은 오히려 비싸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걔는 기기에 대한 접근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생들 문제 같은 거 인공지능 만든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이거 프롬프트를 되게 잘 짜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노가다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다. 그리고 정보 과잉 및 저질 정보 확산되고 잘못된 정보이나 폐해도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정보기기 중독,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 못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나는 지난번에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시험이 끝났어. 놀고 싶어.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서 계속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지? 그래서 진짜 이제 시험 끝나서 휴강을 했으니까 부산에도 갔다 올 수 있잖아. 근데 꼼짝도 못하는 거야. 내 참. 근데 망할 놈의 핸드폰이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 움직이질 않으니 진짜 아침부터 아침부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찍 나와가지고 밤에 10시 넘어서까지 핸드폰 움직이기만 기다려. 움직여야 내가 전화를 이 핸드폰 학원 전화를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도 가고, 그 다음에 문자나 이렇게 보내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불안해서 나도 그렇게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내 앞을 봐야 이 안전 이거 확보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대면 접촉 감소로 피상적 인간관계가 확산됨으로써 뭐냐? 인간 소외죠. 굳이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으로는 개인적으로 인간 존중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권리의식을 함양해내고 정보를 비판적 분석하고 주체적 선택을 함양해내고 이거 책에서 그 정보 리터러시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을 확보하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정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환경 조성하고 정보 유치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 방안 마련하고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 좋은 말이지. 자, 밑에 있는 비교 정리가 중요하죠. 자, 9분에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농업사회는 토지와 노동.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근면성실 하면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산업사회는 자본과 노동, 즉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무엇이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따지는.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을 세고 자본이 기계를 얘기하거든. 그 부르주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걔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 그다음에 생산 방식에서 농업사회는 소품종이고 소량생산. 그러니까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조금씩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 대량 생산을 해. 산업혁명에서. 근데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그게 소품종이야. 근데 정보사회가 되면 다품종 소량 생산. 생각해봐. 내가 인터넷으로 뭘 보다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 기분이 좋아 나빠? 별로 좋지 않죠. 그치? 짜증나지. 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릴 때는 그걸 볼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핸드폰 때 열면 보이잖아. 보니까 나랑 똑같은 옷. 에이, 나의 개성이 무시당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가 다닌 중학교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국제시장을 지나가요. 근데 나는 주로 글로 안 가는데 학교 시험 끝나는데 단체로 영화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한 번은 내가 영국에 무슨 항공모함 들어왔다고 해서 보러 간 적이 있어. 나는 그 길 아니고 이제 산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일로 가도 갈 수 있긴 있다. 근데 좀 멀어. 그래서 잘 안 가지. 근데 국제시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옷이 막 진열돼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깔의 옷이 막 쫙 걸리는 거지. 근데 요새 생각해봐. 저기 옷 사러 이렇게 가보면 하다못해 색깔이라도 달라요. 그지? 그러니까 디자인도 막 다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3벌 이상은 안 갖다 놔. 그러니까 좋아하는 디자인, 좋아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게 싸니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가능한 한 색깔에도 다르게 해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품종 소량생산. 됐나?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는 농업사회는 당연히 대중매체가 없었겠죠. 산업사회가 되면서 일방향 매체였다. 근데 정보사회가 되니까 쌍방향 매체.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사회변동 속도가 농업사회는 천천히고 산업사회가 중간이고 정보사회는 무지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다원화 정도가 농업사회는 다원화되지 않고 산업사회가 중간이고 정보사회는 매우 다원화되고, 사회조직이 농업사회에서는 약한 관료제.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같을 때 그 사람들이 관료지 뭐. 그죠? 근데 걔네가 아주 이제 다른 조직에도 이게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산업사회는
관료제가 되는 거지. 내가 관료제가 어디서 생겼다고 했어? 원래 회사에서 생겼다고 했지. 관료제는 정부에서 생겼다고 했지.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사회는 사회조직에 많이 반영된 거고, 그랬다가 정보사회는 탈관료제죠. 그래서 중간관청의 역할이 약화된다. 그 다음에 일터와의 결합 정도에서 농업사회는 상이겠지, 상. 집 근처에 있으니까. 산업사회가 멀어. 근데 정보사회가 중간이야. 그래서 요거, 특히 일터와의 결합 정도 요거 잘 봐야 돼. 됐나? 왜 민주주의가 농업사회는 없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고, 정보사회는 전자민주주의가 있다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이 하면된다. 상거래에서 농업사회는 직접 거래하는데, 산업사회도 직접 거래하는데, 정보사회는 전자상거래지. 정체성에서 농업사회에서는 집단 정체성. 그래서 우리 그 한민족이란 말 있잖아. 뭐 백이민족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산업사회도 집단 정체를 중시하고 정보사회엔 개성과 자아심을 중시하게 된다. 됐나? 넘어가서 저출산 고령화. 근데 옆에 뭐라고 했어? 출제는 부양비 표 문제가 나온다고. 오케이. 어차피 계산 문제 나와. 자, 그래서 저출산은 출산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거고, 원인이 출산과 양육 부담 증가하고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있고, 그래서 딩크족, 통크족 그 밑에 각주 보면 있어요. 딩크는 더블인컴 노키즈니까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애를 안 낳는다. 통크는 투 올리 노키즈니까 마찬가지 둘이 살고 애를 안 낳는다. 그 다음에 영향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 동력 약화되고, 그다음에 노령 부양비 증가해서 고령화를 봐야 되는구나.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거고, 저출산 현상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증가 때문이고, 영향으로 공통된 영향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서 노동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노령 부양비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노년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성이 약화되고, 노후 빈곤 문제나 노인 소외 현상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생긴 게 뭐냐? 내가 어릴 때 나는 못 다녀봤지만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붙어 있었어. 근데 지금 뭐가 있지? 어린이집이 있잖아. 그 어린이집이 그 애들 양육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혹시 그 육아휴직 알아? 육아휴직? 이것 때문에 한때 공무원이 되게 인기했었죠. 왜냐면 육아휴직 남자들도 쓸 수 있는 거 알아? 공무원? 근데 일반 회사에서 내가 육아휴직 썼다. 잘려요. 잘리진 않는다. 그 전에 내가 정보할 때 얘기했잖아. 그 복지 가려니까 복지 안 시켜줬다고. 그런 일이 생겨. 근데 요즘은 다시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졌어. 왜냐면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공무원 급여가 이 J컵인 거예요. J컵은. 이 가다가 급격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는 잘 모르겠고 그 5급 그러니까 내가 행시 공부했잖아. 했다가 5급만 해도 먹고 살만해. 그랬다가 3급 국장 정도 되잖아. 그러면 한 20년 걸리거든. 그럼 그때부터 이 수입이 확 늘어요. 그래도 되게 많지. 대통령 연봉이 1억 6천 정도니까 뭐 그거보다 낮아야 되니까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뭐 사는 데 진짜 없지. 자,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나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가 생각에는 이 결혼 안 한 거나 애 안 낳는 거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집값. 지금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옛날 고가 때에 비해서 한 10분의 1까지는 떨어져야 돼.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이 동네도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마. 덩체야. 근데 사거리 바깥으로는 떨어졌어. 은사에서 딱 콩팥을 딱 그어가지고 1km는 아니고 한 500m? 500m 바깥으로는 떨어졌어. 근데 어이씨 자 근데 은사 안에는 안 떨어져. 근데 은사가 솔직히 편하긴 하지. 이 사거리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잖아. 그렇죠. 대치동 가도 이 정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대응 방안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노인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정리 현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A, B, C로 나누면 얘네가 부양인구잖아. 그지? 얘네가 유소년층이 피부양인구. 그 다음에 얘네도 피부양인구야. 맞나? 그러면 B분의 A를 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고 B분의 C를 하면 노년 부양비가 나오고 B분의 A 플러스 C를 하면 총 부양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분의 C를 하면 뭐냐? 그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유소년 부양비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됐죠? 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파악한다. 그래서 기준연도에 비한 인구 증감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인구가 늘었다 뭐 줄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그대로다 이런 조건을 봐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기준연도 청년층을 100으로 두고 주어진 부양비에 따라 표를 만드는데 요새 이거가 옛날 문제 기준이라서 그래. 여기 100으로 하면 여기 20 뭐 30이면 부양비가 20, 30 되잖아. 그거야. 근데 요새는 그냥 총 인구가 얼마다 뭐 해갖고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부양비 표를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연도별 변화도 비교해야 된다. 됐나? 그 다음에 테마포의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 정책은 이거 생률에서 했잖아. 생률 빠졌어요. 그래서 할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책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책은 지금도 있다. 근데 출제되진 않아. 그리고 생률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지구 차원의 문제에서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이건 알잖아. 그지? 넘어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 요거는 우리 저 생률에서 뭐시냐? 책임윤리. 그래랑 똑같은 얘기야. 됐나? 네.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 168번. 그림은 인류사회 변천과 각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저기 A사회가 부가가치 주요 원천이 뭐야? 토지와 노동이잖아. 그럼 A가 농업사회지. 그다음에 B가 주요 산업이 제조업이야. 그래서 이거 산업사회지. 그럼 C가 정보사회가 되겠네. 그러면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기업 중심 직업군이 산업사회 중심 직업군이 대중문화 때문에 생기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건 대중매체가 그럼 될 수 있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니은에는 자본과 노동 니은 산업사회 주요 부가가치 원천 되죠? 그다음에 A사회는 B사회보다 일터와 주거지의 통합적으로 높다. 맞지? 집 근처에서 일하니까 농업사회는. 그 다음에 B사회에서 C사회를 이용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맞지? 그 다음에 C사회는 A사회에 비해 구성원간의 비대면 접촉도가 높다. 되죠? 자, 그 다음에 171번 A에서 C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 보자.
사회변동의 속도를 봐봐. C가 제일 높아. 그지? 그 다음에 B가 제일 낮아. 맞나? 그러면 가정관리적 결정도도 B가 제일 높아. 그러면 B가 농업사회고, 그러면 C가 산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 가정관리적 결합의 중간이니까 얘가 정보사회가 되겠네. 맞나? 그럼 A가 산업사회가 되겠지. 그러면 A는 B보다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높다. 맞죠? 뭐야? 그 다음에 A는 C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비중이 아니고 C가 더 크고, B는 C보다 질산업을 통해 부가 창출 아니고 C가 더 유리하고, C는 B보다 지구의 동질성이 강하지 않죠. 가에는 비대면 접촉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가가 비대면 접촉의 정도가 제일 높은 거는 정보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1번. 됐습니까? 네. 나머지 풀 수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116번. 표는 각국의 인구 부양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단 전국은 A지역과 B지역으로 구성된다 했는데, 자, 총 부양비가 이렇고, 유선부양비 이렇고, 노무부양비 이렇대. 그리고 시급 밑에 나와 있고, 그러면 1960년에 유선 인구는 A가 B보다 적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알아? 일단 유선은 부양비를 봐. 그러면 A가 유선부 1960년에 유선 부양비가 74.0. 그 다음에 B가 82.3. 근데 전국이 얼마냐면 79.9거든. 그럼 이 얘기는 잠깐만. 자, 100분의 만약에 A적 인구를 A라고 하면 100분의 74.0 A 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82.4 B 하면은 A지역의 유선 인구하고 B지역의 유선 인구가 되는 거잖아. 됐나? 자, 그래 놓고 더했더니 100분의 79.9에다가 A와 B를 더한 거의 인구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 자, 그럼 약분하면 79.9에서 74.0을 빼면 5.9A가 79.9에서 얘는 1로 가야 되지. 82.4에서 79.9 5 2.5B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A지역 인구는 B지역 인구를 보는 게 낫겠다. B지역 인구는 2.5분의 5.9A가 되는 거지. 즉 A지역 인구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근데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얘를 빼. 80.4에 19.9를 빼. 그러면 얘가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 5.9가 되는 거지. 그럼 비율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이 비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아지려면은 여기다가 5.9만큼을 A적 인구의 5.9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요식이 나오지. 됐나? 자, 그러니까 숫자는 쉽게 나오면 좋은데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쉽게 나오면 저렇게 해서 풀고. 만약에 이제 막 여기가 뭐 4 차이고
뭐 여기가 2차이다. 그럼 얘가 인구가 여기가 인구가 2배가 돼야 4하고 같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 네. 응. 자, 그러면 이거 그거 할 때 사회공할 때 저렇게 갈 수 있잖아. 그지? 응. 자, 그러면 1960년에 유소년 인구는 A가 B보다 적다. A는 그러면 74.0A가 됐고 B는 82.4 곱하기 2.5분의 5.9A가 되겠네. 맞나? 근데 얘가 이미 얘도 얘가 더 큰데 2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B 지역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적다. 1번. 그 다음에 1980년 A에서는 유선인구와 노년인구의 합이 부양인구보다 크다. 80년에 A 지역에서 총 부양비가 53.8이야. 이고 그 다음에 유선 부양비가 49.9, 노년부가 3.9. 그러면 49.9, 3.9, 100 이렇게 보면 되잖아. 맞나? 자, 그러면은 유선인과 노년인과 합이 부양인구가 크다. 아니지. 53.8이고 100이니까. 그 다음에 2000년에 B에서는 노년인구와 유선인구보다 많다. 2000년에 B 유소년 부양비가 28.0. 그 다음에 청장년이 100이고 그 다음에 노년이 22.0. 그러면 28.0, 20.0이니까 노인이 더 적네. 그래서 유소년보다 다 안되고 60년 대비 2000년에 A에서 부양인구의 증가율은 노년인구 증가율보다 더 크다. 자, A 지역에서 부양인구가 60년에 얼마였는지 모르지. 자, X라고 놓고 그러면 노인 인구가 얼마면 부양비가 3.9니까 60년 2천 맞지? 그러면 원래 여기는 100분의 3.9X가 돼야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100X로 놓고 3.9X로 놓으면 되지. 됐나? 자, 그랬는데 2000년에 얼마인지는 모르고 노인이 네, 맞지? 7.5. 자, 여기는 100 곱하기 만약에 인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가했다 치고 x 플러스 알파. 그럼 얘는 7.5에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렸고 얘는 이렇게 그릴까? 옛날 거분에 낮은 거 빼기 옛날 거 하면 되거든? 그러면 부양인구는 100x분의 100x 플러스 알파 빼기 100x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노인들은 3.9x분의 7.5x 플러스 알파 빼기 3.9x가 되는 거지. 됐네? 그러면 자 여기서 100x 아까 100x 치우고 그 다음에 100 치우고 그러면 x분의 알파가 되고 됐나? 얘는 3.9x분의 3.9x분의 대략 2배네? 그지? 그러면 계산이 귀찮으니까 대략 2배로 하면 돼. 그럼 2
그러니까 7.5에서 3.9, 이렇게 되는, 7.5에서 3.9를 빼야 되니까 3.6이지. 대략 1. 그지? 그러면은, x 남고, x분의 1 플러스 7.5 알파. 이렇게 남는 거지. 됐나? 응. 그러면은, x분의 알파? 근데, 맞지, 이거? 그러면은, 일단, 이거, x분의 x가 1이잖아. 이거 x분의 알파구나. x분의 알파. 근데 x분의 얘가 7.5 알파만 해도 벌써 7배 넘는 거지. 그럼 얘가 훨씬 변화율이 큰 거지. 1입니까? 응. 자,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율이 더 크다. 됐나요? 그 다음에, 80년 대비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은 A가 B보다 더 크다. 이건 부양비니까 계산하기 쉽겠네. 8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A는 80년에 53.8 이었던 게 2000년에 37.0이 됐어요. 총광비 이거 몇면 49.9였던 게 29.5가 됐어. 그지? 그 다음에 B 지역은 60.8이었던 게 28.0이 됐어. 그러면 자, 옛날 거분에 낮은 거가 옛날 거니까 49.9분의 A 지역은 49.9분의 29.5 마이너스 49.9 곱하기 100. 그 다음에 B 지역은 60.8분의 28.0 마이너스 60.8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대략 보니까 2분의 1 정도 보이지? 얘 50이고 여기 하면은 20 될 테니까. 그러면은 그럼 마이너스 200 맞지? 아니야 맞나? 50분의 20 곱하기 40 마이너스 40 맞나? 자, 그 다음에 얘는 대충 보니까 60.8분에 얘 빼면 30 얼마 되잖아. 그럼 대략 2분의 1이네? 그러면 대략 2분의 1보다는 조금 크겠다. 작겠다.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50이잖아. 마이너스 50 정도 되네, 대략. 근데 마이너스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감소율은 얘가 더 큰 거지. 이해돼? 그래서 116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17번이 좀 골 때리는 문제인데 요새는 이런 문제 안 나와. 자, 다음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표를 사용해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 야, 진위가 뭐야? 진위. 그치? 참과 거짓이잖아. 그러면 산업별 취업자 수가 1차 산업 이렇게 변했고 2차 산업 이렇게 변했고 대학생은 이렇게 변했고 노동환수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70년 대비 2010년에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3차 산업이 취업 비율이 35에서 71로 갔으니까 2배가 넘는 거 맞지? 문제는 70년 인구가 얼마인지 90년 인구가 얼마인지 2010년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 이해돼? 그래서 알 수 없다. 됐나? 그래서 얘는 참고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빼고 그 다음에
70년 대비 2010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보다 대학 진학자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럼 대학 진학률을 보면 되겠지. 그러면 90년에 33%. 그러면 90년에 전체 인구가 100x라고 하고 얘가 33x가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2010년에 82%니까 여기가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분의 82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똑같이 그 70년 대비. 70년 대비. 70년 대비 70년에 27%구나. 그러면 마찬가지 옛날 거나 나눈 거 빼기 옛날 거. 그러면 100x 그러면 자 분의 x 분의 100 곱하기 그럼 봐봐. 아니다. 100x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분의 82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00x 분의 27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하려면 귀찮으니까 100을 치우고, 그죠? 얘도 x를 약분하고 싶으나 되네. 되지. 이거가 안 되는구나, 여기가. 그지? 만약에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약분하면 그럼 27분의 82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네. 맞나? 응.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숫자가 크잖아, 얘보다. 그럼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아이씨 미안, 이거 고등학교 입학자 증가율이야. 에이,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알려고 했던 게 졸업자 증가율, 그지? 졸업자 증가율은 100x에서 요거 되는 거잖아. 아이씨, 그러면 100x분의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빼기 100 곱하기 x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졸업자 증가율은 x분의 100x 빼면은 x분의 100 알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근데 여기서 여기가 되는 거는 이거 가능하지 않아? 아까처럼 약분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 x분의 27x 분의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분의 82 x 플러스 알파 빼기 100x분의 27x 안 되나?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내가 이게 해설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100x분의 27x 분의 100 곱하기 통분하니까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100x 분의 27x 곱하기 100 아니 82x 플러스 알파 곱하기 100x 마이너스 27x 곱하기 100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되네. 자, 여기도 x 있고 x 플러스 알파 있고 x 있고 x 플러스 알파 있고 맞지? 그 x 있고 x 플러스 알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100하고 여기 100하고 약분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x분의 100 알파였다. 고등학교 초부터 증가율이. 자, 그 다음에 얘는 27x분의 미안. 헷갈려. 여기 100x였지? 100x 지우고 100x 지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 지우고 x 플러스 알파 지우고 x 플러스 알파 지우고 맞지? 그 다음에 100 지우고 100 지우고 100 지우고 맞죠? 자, 그러면은 27x분의 82x 플러스 알파 빼기 너 정리 안 됐나? 플러스 더 지운 거 아니에요? 전개 제대로 된 거지.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왜? 잠깐만. 다시 100x분의 27x 분의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100x 분의 82x 플러스 알파 곱하기 100x 마이너스 27x 곱하기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맞나? 네. 응. 그리고 얘가 분모인 거고 그럼 여기서 분자에서 그러니까 100x가 지워지니까 여기 100x 지워지고 여기 100x 여기가 지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아닌데? 아니구나.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다.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다. 왜냐면 얘를 아까 내가 x 플러스 알파가 공통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알파를 지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네. 좀 뭐가 이상하다. 100x분의 27x 분의 100 곱하기 100x 분의 자 얘는 없어졌으니까 여기 100x 남았지. 마이너스 27 곱하기 100x
그러면 여기서 또 100x 지울 수 있지. 그죠? 네. 그 다음에 27x 마이너스 27x 이렇게 지울 수 있지. 100 지울 수 있지. 그러면은 x분의 빵인가? 분자에서 100x, 100x 지웠고 잠깐만 여기 27x였네 아이씨 27x였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7x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 27 됐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7% 그러면 아니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씨 지난 시간에 한 번에 풀었는데 씨. 자 27에서 82야 아니 이게 왜냐면 알파가 양수 음수 되는 거에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x 그러니까 100x에서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가 고등학교 졸업자 수지 그러면 진학률이 여기서 33% 27% 82% 그럼 100x분의 27x에서 100x분의 82x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100x분의 100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00x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00x분의 여기서 약분을 하면 그 다음에 100x에서 100x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는 x분의 100알파 맞지? 자 그다음 아니 근데 단순하게 봐도 27%에서 82% 그냥 27% 82% 해도 되잖아 그러면 3배가 되는 거지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한 거에 비해서 3배가 되는 거니까 맞나? 네. 그러니까 저기 진학률이 진학자 증가에 더 높다가 맞네 그러니까 그치 문과인데 이렇게 계산 복잡하게 줄 리가 없어 그래서 7번에 니은이 되는 거야 괜히 복잡하게 샀네 그 다음에 90년 대비 2010년에 1차 산업 취업자 증가 산업 취업자 비율과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감소했다 1차 산업 취업자 비율 17%가 10%로 27%가 18%로 감소한 거 맞네 그지? 그래서 디귿되고 그 다음에 90년에는 유선 인구와 노령 인구가 많지만
자, 이거 뭐라고 하나? 노령화 지수. 그지? 그 노령화 지수가 90년에 20이라는 얘기는 유소년이 100이면 노년이 20이라 이 얘기잖아. 근데 2010년에는 노령에서 69야. 그럼 얘가 만약에 100이면 얘가 69라는 얘기지. 그러면 유소년 인구 2000년 유소년과 노년인구가 적다. 이거 틀렸지. 그런데 리을도 답이 돼. 왜? 니은 디귿은 참이고 리을은 거짓이야. 이해되나? 진리를 가리는 문제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5번. 됐나? 그 다음에 그 179번하고 180번 버리세요. 요새는 요거 안 나와. 다문화는. 자, 보자. 168번에 1번, 171번에 1번, 172번에 116번에 1번, 117번에 5번.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